만약에 이 전대차 동의까지 안 받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전대업이라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겠죠.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세금 신고도 안 했을 거고 세금 누락도 했을 거고 가산세라든지 무신고 가산세 난이도로 치면은 저는 최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하나 받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전대차 동의, 단기 임대에 대한 얘기겠죠. 삼삼엠2 운영하고 계시니까 삼삼엠2를 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 얘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합법으로 운영하는 공간 임대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주 단위로 계약을 받는 겁니다. 일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 이제 숙박업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거든요. 숙박업에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려면 뭐 입주민들의 동의들도 필요하게 되고 거기 위치에 맞는 어떤 조건들, 건물 자체 용도가 또 부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시작하기 어렵다. 그래서 숙박업을 합법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조건에 맞는 매물이 없더라. 계약을 다 했는데 막 입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또 시작을 못 하더라. 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간 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 동의 부분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집주인분의 이제 전대차. 우리가 임차인인 거죠. 임차인이 이제 제3자한테 임차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동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 전대차도 사실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숙박업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조건에 맞추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 훨씬 더 난이도가 낮거든요. 비교해본다면 사실 시작하기는 공간 임대가 훨씬 더 쉽기는 합니다. 삼삼엠2가 단기 임대여서 좀 쉽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포인트가 뭔가요? 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숙박업이 아니라 공간 임대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참 애매합니다. 숙박의 용도이긴 한데 이거를 최대한 이제 공간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돼서 여기서 이제 많은 애매한 부분들 숙박업을 한 건지 아니면 공간 임대를 한 건지에 대해서 적발이 됐을 때 그걸 해명할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그 관광경찰분한테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숙박업과 공간 임대가 좀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공간을 빌려줘서 스튜디오라든지 공부하는 공간 이런 걸로 내가 목적을 했다면 숙박업은 확실히 아닌 거죠. 주 목적이 그게 아닌. 근데 사실 삼삼엠투로 공간 임대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숙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숙박업이 아니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들 하는 게 전대차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전대차 동의를 받아야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세금적인 얘기고 숙박업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졌을 때는 앞으로 계속 대두될 것 같아요. 이 문제점들이. 지금은 사실 좀 괜찮게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뭐 관광경찰이 들이닥친다든지 이런 일은 주변에서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숙박이 아니라 공간 임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칫솔, 치약, 이불 그런 것들을 구비 안 함으로써 우리는 침대를 놓긴 했지만 소품이고 잠깐 앉아서 쉬는 용도일 뿐이다. 구비돼 있는 가구다라는 걸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전대차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적발이 된 사례나 그런 게 맞나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앞으로도 없을 거냐라는 질문 답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얻는 소득 자체가 훨씬 유의미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전적인 소득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업자 등록증마저 없으면 세금 추징까지 당하거든요. 가산세라든지 그동안 소득세 신고 안 한 것까지 추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금전적인 소득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합법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게 당장은 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내고 하고는 쉽겠지만 1년 뒤에 내가 그동안 벌었던 거를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전대차 동의를 받아서 이제 전대업으로 해가지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대차를 안 받고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왜 괜찮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뭐 적발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고 안전하다고 하기에는 앞으로의 리스크나 이런 거는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는 드려야 그 사람이 뭐 대비를 한다던가 뭐 경매도 그러고 이런 위험적인 요소를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알고 하는 거랑 모른 채로 그냥 했다가 두들겨 맞는 거랑은 데미지가 다릅니다. 뭐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또 안전할 확률이 높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강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강생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된다. 이걸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도 당장 문제가 없으면 그 당장 문제가 없는 동안에 이제 성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쉽게 시작을 하고 수익률 자체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대차 동의 없이 운영을 했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만약에 이 전대차 동의까지 안 받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전대업이라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겠죠.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세금 신고도 안 했을 거고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소득을 발생을 시킨 거기 때문에
때문에 세금 누락도 했을 거고 적발이 됐을 때 운영을 했던 전체 기간 동안에 얻었던 소득에 대한 그동안 안 냈던 건 당연히 한 번에 내야 되고 플러스 지연 이자가 있겠죠. 가산세라든지 무신고 가산세. 그러면 내가 월세 냈던 거나 소품 샀던 거나 이거 비용 처리도 안 내고 세금 가산세 두드려 맞는 거네요? 그쵸.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내야 될 것만 내야 됩니다. 33M2에서 어플 자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매물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없이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긴 하던데 플랫폼 안에서 게스트분과 계약 관계에서의 그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가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는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바로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야. 안 처벌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고 합법선을 말씀을 드리면 하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법적 조치가 들어왔을 때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전대업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거를 집주인이 알게 됐을 때는 사실 이것도 뭐 현실적으로 집주인들이 뭐 와서 매번 확인을 하는 건 아니니까 발생되기는 어렵지만 알게 됐을 때는 뭐 방을 빼야겠죠. 집주인한테 뭐 벌금을 낸다던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기본 이제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 전대업이 금지된다라는 조항이 기본 문구로 사실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통상의 월세 계약으로 했을 때는 이제 전대차 동의를 안 받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방을 빼야 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다 돌려받고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예약을 잡아놨던 다음 주에 들어올 다다음 주에 들어올 게스트분들한테 위약금의 형태로 보상을 또 해줘야겠죠. 이런 리스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자인님이 지금 전대차 동의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증 각 방마다 내셨잖아요. 방마다 해놨어요. 전대차 동의를 받는데 얼마나 걸리셨고 뭐 네. 난이도는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매물 중에서 모든 집주인들이 다 동의를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동의를 해주는 집주인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월세 나온 것 중에 네이버 부동산 보고 이 중에서 저희는 월세 계약을 하고 싶은데 전대차 동의가 꼭 필요하다. 가능한 집주인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면 중개사님들이 저 대신해서 막 알아봐 주시거든요. 사실 뭐 1시간도 좀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로 치면은 저는 최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주인분으로 하여금 구미가 당기게 좀 만들어주면은 동의 하나 받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 동의를 뭐 거창하게 계약서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한 줄 문구거든요. 그것만 받으면 전대업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도 문제가 없어서. 전대차 동의를 받는데 노하우들을 단기임대 온라인 강의에서 또 네. 소개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얻었던 팁들 그리고 전대업 그리고 숙박업 이런 거랑 또 비교하는 시간도 있고 공간 임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게스트분들한테 어떤 사항들을 안내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커리큘럼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계속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하면은 5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매물 가서 임장을 해보고요. 임장을 하면서 저랑 이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PDF 파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실물 교재를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해줍니다. 이거는 무제한이 아니라 50인 한정이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인당 1회 이메일 코칭권이 제공이 되니까 질문을 적어서 주시면 제가 이틀 안에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계약한 물건이 있다. 인증도 해주시고 인터뷰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물건에 대해서 상담, 차 한잔 하면서 또 얘기 나누는 시간을 별도로 가질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공간 임대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서, 물품 리스트 그리고 수익률 분석표까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요 강의만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공간 임대에 대해서 이해도 하실 수 있고 먼저 시작한 저랑 얘기 나누는 시간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강의가 좀 부담스럽다. 난 네. 단기 임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의 느낌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단기 특강도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규 강의 듣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99,000원짜리 특강이 또 공인중개사 수빈님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셔도 충분히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7일 날 토요일 날 이제 5시부터 8시까지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지방에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도 오픈을 해놨으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듣는 게 훨씬 더 현장감이나 몰입도가 훨씬 더 크니까 오프라인에서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